좋아요. 그래서 대학생이어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실 수는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전세로 맞춰 가지고 그 얘기도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전세 맞춰 갖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섭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 잘 들리죠? 지금 사무실에서 급하게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또 하기가 또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왕에 좀 실수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빨리 또 소식을 또 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14분 들어와 계신데요. 방송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이거가 아마 방송이 끝나면은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초반 내용이 또 녹화된 부분에서 또 다시 나오니까 또 앞부분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고문이 2023년 11월 27일 날짜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총 4세대가 나왔고, 98A 타입이 2세대, 그 다음에 B 타입이 2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세대가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공고문을 우리가 혼자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거. 제가 또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또 끝부분에서 저희가 1시간 촬영을 할 건데, 한 30분 이거 모집 공고문 보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은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사안들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전세를 주실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또 실입주 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은 이제 끝에서 제가 받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본 아파트는 2023년 11월 10일 개정된 주택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 보시면은 중요 사안들만 좀 훑어서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무순위 사후 접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접수 일정은 11월 28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진행을 하고 당첨자 선정 및 발표는 11월 29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첨자 서류 제출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약 체결은 12월 5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진행을 하냐? 지금 분양사무실이라고 표기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인천광시 서구 청라동 93-4번지에 이 검단 웰카운티 얼마 전에 그 검단에 분양했던 모델하우스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가 봅니다. 자, 보면은 접수 방법은 어디서 하냐면요. 청약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양 홈페이지 우리가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메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무순위 공고가 나온 거고요. 접수도 거기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 별다른 저기는 없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제 등록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접수는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내일 모레 10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 요게 이제 또 중요하죠. 자, 98A 타입하고 98B 타입 두 세대씩 나왔는데요. 얘네들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이제 방 4칸에 5베이 구조로 나온 아주 진짜 제가 여지껏 영종도에서 봤던 아파트들 중에서 꼽으라면은 센텀베뉴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84 기준이 아닌 98 기준으로 봤을 때 센텀베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나 그리고 드레스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타입이 A 타입으로 가냐 B 타입으로 가느냐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너무 장점이 많은
평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자녀 세대 동호수를 이제 제가 앞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84C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정보가 들어온 거로는 이 나머지 여기 98 애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때 방송을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데, 지금 A타입 이 770동 503호만 이게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84C로 해가지고 다른 진짜 손권을 갖고 계신 분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무슨 일로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방송을 비롯해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로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지만 요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거. 자, 일단은 공개가 됐어요. 자, 이제 정확하게 770동 503호하고 772동 23층 4호 요게 바다뷰가 나오는 애예요. 영구 바다뷰가 나오는 애고, 이따가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 동호수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769동 19층 2호 그리고 775동 1002호 이렇게 해갖고 총 4세대가 나왔고요. 자, 금액적으로 보면은 98A 일단은 5층 거 먼저 볼게요. 일단 분양가가 4억 300이었습니다. 지금 A타입 2세대가 옵션이 둘 다 없어요. 그리고 B타입 2세대만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잔금 치기 전에 며칠 앞당겨서 또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잔금 치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싸지 옵션으로 가능하니까 일단 옵션 없다고 너무 뭐 B타입으로만 가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구분해서 또 하지도 않아요. 자,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층 503호 건은 4억 300이고요. 그리고 바다뷰가 나오는 제일 좋은 동호수인데 이게 4억 4,370 이렇게 해갖고 분양가가 매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B타입 같은 경우는 19층 2호가 지금 분양 가격이 4억 2,4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층 거 요게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이 집을.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느낌이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요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4억 980만 원.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고, 요게 얘네들이 밝히고 있는 금액 평당가가 1080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 당시 때의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쭉쭉 넘겨보면 이제 옵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옵션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A타입 같은 경우는 옵션이 2세대 다 없어요.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98제곱미터는 총 6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안방, 거실, 그 다음에 주방이 이게 기본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침실 2, 3, 4 해가지고 총 6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75동 1002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드레스룸, 4번 방 드레스룸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잘 되더라고요. 끄트머리가 되게 끝방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옵션을 넣으면 깔끔해지고 옵션을 안 넣으면은 약간 좀 이렇게 찐따 났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드레스룸 옵션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6대가 들어가 있고요.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상판이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주방 타일 벽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뀝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덕션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옵션 비용이 1250만 원, 그리고 19층 2호 같은 경우가 990만 원. 이렇게 옵션비가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타입은 옵션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채팅창 올라오는 거를 못 봐가지고 켜놓고 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좀 메아리가 있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될까요? 아, 좀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류, 공통 서류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신분증, 인감, 그 다음에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가 이제 없으신 분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등본, 계약금, 이제 무통장 입금 영수증 이렇게 좀 들어가고 뭐 대리로 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주 예정자 선정 계약 관련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입주자 선정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 형별 자녀 세대 수의 900%까지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35세대 예비 받는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2월 6일 수요일 날 10시까지 입장을 완료한 후에 예비 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을 하고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4세대가 다 계약하실 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럼 동호수 선정 후에 즉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자, 유의사항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은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서 청약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무순위 이런 공고가 나올 때는 최초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먼저 하고, 그래서 얘네가 원래는 막 몇십 장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5장으로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 사무실 위치 웰카운티 이제 견본주택 그걸로 되어 있고, 분양 문의는 요 번호 032. 저희 베스트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요 아래 번호 있죠. 요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장밖에 안 돼요. 총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동호수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503호하고 2304호 19층 2호 1002호. 자, 보면은 자, 위치는 뒤에서 한신더휴 2차랑 호반 서밋, 송도 호반 서밋까지 같이 볼 건데 지금 여기 영종도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센텀 베뉴가 이쪽에 있고요. 한신더휴가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 얘는 이제 민간이었고, 자, 뭐가 다르냐?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몇 달 안 남았어요. 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입주를 맞춰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텀 베뉴는 전세를 줄 수 있고 잔금 쳐놓고 내가 뭐 좀 기다렸다가 매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입주 해야 돼요. 일단은 실입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 산정 중인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잔금 치고 실입주는 하셔야 된다. 몇 년을 해야 되냐면 3년을 해야 돼요.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분들은 한신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양가가 워낙에 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포커스는 다 여기로 맞춰져 있는 거죠. 센텀 베뉴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센텀 베뉴의 이 동호수의 방향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을 했는데 제가 자진해서 내렸어요. 그 84C 분양 받으셨던 분한테 너무 죄송해갖고 일단 글을 이제 아예 영상 자체를 내려버렸는데 일단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자, 센텀 베뉴가 부출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성파크 2차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쪽이 부출입구고, 여기 영종초등학교 앞쪽에 한양수자인하고 마주보고 있는 쪽이 정문입니다. 자, 보면은 후문 쪽 들어가는 입구 라인에 772동이 있습니다. 자, 얘가 73동, 72동, 71동, 70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동 5층 3호가 여기겠죠. 그리고 차상층 바다뷰 나온다고 하는 게 이 부출입구 772동의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기 때문에 바다뷰가 일단 영구로 나온다고
보여져요. 제가 요 앞에 서안이 다음 일단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뷰예요. 얘가 지금 771동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약간 거슬리는 정도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대교 주탑이죠. 지금 현재 이 서안이 다음 민간임대 아파트는 아직 착공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이 건축 심의 받은 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요거거든요. 요 앞쪽으로는 단독 택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높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없다고 보면은 지금 이쪽이 다 바다뷰예요. 이쪽이 다 바다뷰입니다. 얘는 송산이고, 그리고 인천대교 주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화성파크 드림 2차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얘가 지금 센텀베뉴 단지에서도요 바다뷰가 나오는 호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다뷰 뭐 어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센텀에서는 되게 귀해요. 그래서 차상층 그 분양가 4억 4천, 그 23층 4호가 이 바다뷰가 나오는 호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A타입, 여기 3호 라인 5층이죠.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씩, 그리고 70동은 1, 2, 3 이렇게 해갖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입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503호 한번 찍어볼까요? 1, 2, 3, 4, 5 이쪽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이쪽이 LH 7단지 부출입구고 주출입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여기는 공터로 비어 있고 주택 몇 개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둘 다 남서향이었고 19층 매물 같은 경우는 69동 바로 옆동이죠. 여기에 19층 매물. 얘는 이제 앞에 LH 7단지가 좀 거슬리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 상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얘 지금 동원 로얄 두쿠인데 요게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이게 짓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지어서 입주까지 다 완료한 단지라서 일단 요쪽 바다뷰가 좀 깨진다. 요만큼 보이겠네요. 요만큼 보이고, LH를 넘어서 여기 송산 쪽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775동 10층 2호 한번 볼게요. 예죠. 775동. 좀 그래픽이 좀 깨지는데 요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층 2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정도죠. 자, 이렇게 해서 776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이 해당 호실을 예전에 입주 당시 때 한번 봤었거든요. 저희 실장님들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때마침 이렇게 무슨 일로 나와서 그때 저희가 거래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호실이라 이 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꽉 막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약간 이렇게 압축돼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쪽에 테마가 있는 공원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앞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센텀베뉴는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입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센텀베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자, 보면은 이 별빛초등학교하고 영종초등학교하고 이 더블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동호수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요쪽은 뭐 별빛초, 요쪽은 영종초,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요 외곽 사이드 라인에서는 이때 별빛초로 배정이 된다. 그리고 요 안쪽 동들은 영종초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업지까지는 뭐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건너서 체육공원이 바로 있고 파크골프장,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요번에 CGV 건물 들어오는 건물 쪽도 상권이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요 8블럭, 요쪽으로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요쪽도 이제 상권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센텀베뉴에서 충분히 여기 7블럭 상권까지 오는데, 도보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업 시설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요 앞에 이제 지구대랑 주민센터, 영종 1동, 이제 분동이 되잖아요. 이게 1동하고 2동하고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면서 이제 요쪽 1동에서 요 라인들을 다 담당을 하고, 2동에서 요 나머지 분들을,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이제 한신도시로 볼게요. 자, 일단 센텀베뉴 좀, 질문 좀 받고 갈까요? 센텀베뉴 질문 한 몇 개만 받고 갈게요. 센텀베뉴. 채팅창을 제가 아직 라이브 초보라서 요거를 다 보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디에트르 사전 당첨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그 사전 청약을 받은 거는 우리가 본 청약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취소도 할 수 있고 청약 통장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센텀베뉴를 넣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사전 청약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전 청약을 대방 디에트르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전 청약 지위를 포기하셔서 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넣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전 청약 당첨자가 넣지 말고 그 가족분 중에 한 명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또 어떤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가족분 중에 만약에 남편분으로 사전 청약을 당첨을 시켰다. 그리고 와이프분 명의로 센텀에다가 넣어서 만약에 당첨됐을 때는 남편분이 사전 청약을 지위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당첨된 후에 팔거나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일단 전세는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신도유 2차는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실입주를 하셔야 되고 전월세를 못 줍니다. 하지만 센텀베뉴는 전월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세를 주려면 전세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걸 맞추는 시간이. 항상 전세 세입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세 시세는 3억 5천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잔금 기한이 12월 5일 날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1월 5일 날까지 잔금을 완료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모집 공고문에. 그러면 한 달 안에, 보통 전세는 2달 정도 기간이 그 안에서 빼거든요, 저희가. 빠르면 한 달에도 들어오고, 뭐 진짜 빠르면 20일 만에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넣어놓고 전세로만 빼야 된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계약되면은 일단은 뭐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계약 이행을 할 거면은 자금 세팅을 먼저 해놓고 전세 매물부터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혹시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질 걸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셔갖고 빨리 진행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입주를 못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출하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랑 두 가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전세를 줄 수 있다. 자,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요. 단기 양도시에 이게 70%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40%일 때는 막 내가 소유권 갖고 오자마자 팔아도 40% 내고 그 차익이 컸을 때는 팔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법 개정이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70%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1월 5일 날까지
만약에 잔금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이 세금을 양도 차익만큼을 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뭐 부동산에서 현피라고 하죠. 현피로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일단 요 방송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거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가능하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통장 없는 사람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통장 없어도 됩니다. 일단은 공인인증서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나 청약홈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DLENC 이 편한 세상 센텀베뉴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만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통장 없어요. 통장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요 정도로 질문 받고 이제 나머지 한신더유 2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행이 좀 너무 빠른가요? 진행이 좀 빨라요? 자, 이제 한신더휴 2차를 보겠습니다. 오늘 그 송도까지 볼 거예요. 송도 호반 서밋까지 볼 건데, 자, 여기 먼저 모집 공고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신더휴 2차 공공 분양입니다. 얘는. 그래서 아까 센텀베뉴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자, 글씨가 잘 보이실까? 아무튼 자, 보시면 여기까지 쭉쭉 내려가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 최초 당첨자 발표일. 자,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당첨자 기준이 아니라 최초 모집 공고 당시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3년이 적용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잖아. 나는 지금 당첨 받았는데 지금부터 3년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던 상관없어요. 뭐냐면은 이 전매 제한 3년짜리는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2달 후면은 입주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을 완료하면 잔금 완료일과 전매 제한 기간 중 빠른 날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일로부터 해서 내 앞으로 이제 완료된 이후 전매 제한은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의미하다. 자, 그리고 거주 의무, 요게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게 만약에 1월달 입주인데 제가 정확하게 1월 며칠 날 입주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입주 가능일.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간을 전월세를 못 줍니다. 3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게 실거주 의무죠. 지금 둔촌주공하고 지금 난리 났죠? 이거 서울들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 못 해가지고 이 전매 제한은 올 4월에 이게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기 하지만 지금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 아마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데들이 많습니다. 우리 둔촌주공 그거 처음에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는 안 했지만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줬잖아요. 그죠? 중도금 같은 부분들도 그랬고, 그리고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이렇게 갖고 그때 이제 미분양분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걸로 다 마무리했던 거잖아요. 아무튼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거주 의무 3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여기 거주 의무 부기 등기,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이해하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무순위 사후 접수. 자, 그러니까 센텀베뉴가 28일이잖아요. 얘는 29일. 그리고 송도가 30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이렉트로. 만약에 실거주 하실 분들이다. 그럼 한신까지 포함해가지고 센텀에 넣고 내일, 그 다음에 29일 날 한신 2차 넣고 30일 날 이제 송도 호반 서밋에 넣으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뭔가 연말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거죠. 로또 이벤트 같은. 지금 한신더유도 분양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분양가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원체 싸가지고 자 84타입 지금 3개가 나왔어요. 103동 101호랑 107동 801호 그리고 102동 1206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 분양가가 3억 6천대예요. 3억 6천.
엄청 싸죠. 예. 지금 센텀 베뉴보다 더 싸지만 일단 얘네는 84제곱미터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공공분양이라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센텀 베뉴도 초품화 아파트고 얘도 초품화 아파트거든요. 좀 이따 이제 지도 보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정 한번 봐야죠. 자, 11월 29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접수가 들어가는 거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날. 얘는 어디서 하냐? 그 청약홈에서 합니다. 청약홈에서 하기 때문에 청약홈에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접수하려면. 자, 당첨자 서류 제출은 12월 8일. 이 날짜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언제 하라고 했지? 언제 발표하지?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거는 화면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뭐 한신이면 한신, 센텀이면 센텀, 호반이면 호반 이렇게 해서 캡처를 딱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12월 11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고 바로 입주는 안 되겠죠. 1월 달에 12월 달에 사전 점검을 할 거고 늦으면 1월 달에 사전 점검 하겠지만 아직 제가 그 일정은 모릅니다. 이게 공공 분양이라서 저희가 접할 수가 없어요. 민간 분양들은 저희가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듣는 말로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공공 분양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공급 금액하고 이제 이런 것들 타입 동호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요거 세 타입입니다.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층하고 이 중층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자, 옵션은 이 세 세대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1층 같은 경우 103동 1층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은 다 들어갔죠? 지금 보시면은 발코니 확장 얘도 발코니 확장 들어갔고 에어컨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자, 일단 기본으로 발코니랑 시스템 에어컨은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1호 같은 경우는 와이드 주방 현관 팬트리 옵션이 들어가면서 주방이 이제 쫙 넓어지는 거죠. 그 옵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공급 금액 자 보시면 요 3개 옵션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800 정도 되네요. 공급 금액 한 1800 정도가 되고 자 보시면 801호 107동 801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고 얘는 빌트인 냉장고 그러니까 냉동고랑 김치냉장고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있죠. 요새 뭐 비스포크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대형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 근데 이거는 480이면은 그냥 요새 나오는 삼성 거 아마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 브랜드는 안 적어놨네요. 480이면은 뭐 피스포크 같은 그런 걸 겁니다. 자, 현관 중문 옵션 들어갔고요. 엔지니어드 스톤 아까 센텀 때 설명드렸죠. 주방 상판하고 그다음에 벽 이렇게. 자, 와이드 주방에 들어갔네요. 일단 그 당시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신도 이후 2차 분양 당시 때 제가 이것도 다뤘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물 천장 간접 조명 딱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50만 원. 포세린 타일 거실하고 보통 주방 하잖아요. 방 빼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160 괜찮네요. 자, 그리고 백이동 1206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5대, 우물 천장, 간접 조명. 요거는 뭐, 사설에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50만원 들어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 자격. 얘는 이제 신청 자격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뭐 별다를 건 없겠지만,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 그죠?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이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에게 그죠?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 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계약 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공급 질서 교란자 이거 뭐예요? 전매, 불법 전매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부적격 같은 경우는 처음 당시 때 이 최초 모집 공고 당시 때 분양 당시 때
이걸 갖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못 한다는 거죠. 센텀 베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갖고 계약해서 지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안 돼. 그 가족분들은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부적격 당첨자도 안 돼. 그런 다음에 공급교란자, 공급질서 교란자들, 이런 거 제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된다. 적발되면 무조건 계약 취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그리고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 중 주택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이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쭉쭉 내려가고 일단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용기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 10일간,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죠. 얘도 현장 접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공통서류랑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은 요 서류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가서 서류 접수하는 기간이 또 있고 또 계약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똑같이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이지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에 제한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당첨되면 어떻게 돼? 분양권 상태가 되죠. 아직 이제 입주 시작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얘도 크게 볼 건 없어요. 자, 입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한신더휴. 자, 여기가 이제 제3연육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3연육교에서 이렇게 좀 가장 빨리 된다. 많은 분들이 여기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신더휴는 어떻게 가야 되냐, 제3연육교 차후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A37블럭 공공분양이 지금 아직 자녀 세대가 하고 있는데 12월 며칠까지 하는 걸로 알아요. 12월 17일인가 14일인가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줍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걔보다는 분양가가 좀 낮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는 공공분양인데 민간 참여 공공분양, 얘는 LH에서 오리지널 LH에서 진행한 공공분양,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입지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3D 지도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얘가 하늘초등학교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찾길 안 건너고 단지 안에 이제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앞에 요 부지 있죠? 요 부지가 한신더휴 3차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예요. 얘도 지금 본 청약을 원래 해야 되는데 밀렸어요.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마 내년에 좀 나올 것 같다. 얘가 3차입니다. 3차. 사전 청약을 진행했죠. 사전 청약. 그리고 한신더휴는 이쪽 서안 이다음하고 이렇게 박석공원을 끼고 같이 있다. 그래서 찾기를 건너야 되지만 일단 입지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깡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보고 호갱노노에서 지금 보면은 한신더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 분양가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센텀 베뉴가 99명이 보는데 이 한신더휴 2차에 지금 129명. 며칠 전에 한 6,000명이 보더라고요. 아니, 중구가 뭐냐면 실시간 인기 순위가 1위여서 뭔가 이러고 봤는데 지금 여기만 한 몇천 명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신도유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 계약자들한테 지금 무순이 이 공고하는 거를 많이 알렸을 거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겠죠. 공공분양이고 하니까. 자, 원래 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공공분양이 로또거든요. 영종도는 이상하게 공공분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 민간에만 관심이 있고. 한신도유도 이번에 하니까 제가 모집 공고문 읽어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한신도유도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한신도유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송도 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답변 드리고 갈게요. 한신도유 2차가 사전점검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센터 메뉴는 지금 집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토요일인가 요때 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신도유는 지금 집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요거 넣으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은 언제 보냐? 요 사전 점검 때, 그때 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이제 원 분양자들처럼 똑같이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또 없으면 한신도유 질문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송도 걸로. 자, 이게 실시간으로 하니까 내가 이 페이지 넘기고 이러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송도 809죠. 송도 국제도시 809. 여기는 M2 블럭. 자, 호반서 및 송도. 자, 계약 취소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자, 보시면은 청약시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계약 취소 주택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요거는 전국 단위가 아니에요. 얘는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가능하다. 자, 본 아파트는 계약 취소 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옵션에 따라 시공 완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신도 그렇고 센텀도 그렇고 옵션 있는 세대들은 다 그게 시공이 완료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시공 완료된 발코니 확장 및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가끔 가다가 또 이런 방구석 TV 방송을 안 보시고 또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나는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야, 뭐 이러시면서 또 나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자, 일단은 그 조건으로,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 아파트는 최초 분양 완료 후 견본주택 운영 및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된 단지로서, 그러니까 센텀 베뉴처럼 얘가 2월 달인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입주가 다 이미 마무리된 겁니다, 센텀처럼. 그리고 당첨자에 한해 해당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므로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당첨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센텀 베뉴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 이런 것도 건너뛰고, 취소 후 재공고죠. 모집, 이게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금융인증서. 그러니까 네이버 인증서나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는 인정을 안 한다. 청약홈에서 진행하는데 공동인증서만, 그리고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전매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보면은 공급 일정 11월 30일, 아까 말했잖아요. 센텀 베뉴가 28일, 한신이 29일, 그 다음에 송도 호반 서밋이 30일, 이렇게 해서 실거주까지 고려하신 분들은 요 세 단지 다 넣으셔도 돼요. 자,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 당첨자 서류 제출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해당 세대를 보여주는 거, 개방해주는 건 12월 8일 날 보실 수가 있다. 다만 당첨자들만. 자, 계약 체결은 이제 12월 13일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개별 조회, 청약홈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 한국부동산은 청약홈
여기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공급 내용 보면은요. 한 세대가 나왔잖아요. 민영주택 84 A타입입니다. 그리고 면적들 이렇게 나오고 공급 금액 총 4억 9,420만 원이에요. 5억이 안 되는 금액에 송도 진입이 가능하다. 뭐 물론 호반섬이 그 당시 때 입주 당시 때 분양 피가 좀 적게 붙어 있던 매물들도 많아요. 근데 얘는 30층 매물입니다. 30층 매물이고 전면 라인 동이에요. 그래서 동이나 호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일단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해당 그 층이 47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47층에 30층이다 보니까 앞에 SK뷰가 조금 가리기는 할 텐데 일단은 그래도 동호수는 나름 괜찮다. 박 터지겠죠? 이거 한 세대니까. 센텀 베뉴는 4세대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좀 더 하고 아무래도 송도보다는 센텀이 인기가 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영종분들이 좀 센텀은 가져갔으면 좋겠고 송도도 욕심이지만 영종도분이 당첨이 됐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분양가는 4억 9,400이라는 거. 진짜 이거는 받으면 지금 현재 시세가요. 송도 이게 시세가 얼마 하냐면은 매물 나와 있는 거 아까 보니까는 7억 5천? 그 정도. 809인데도 7억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걸로 말고 송도로 슉 넘어가겠습니다. 809. 자, 이쪽을 809라고 하죠. 자, 호반 서밋 송도. 자, 매매 A타입 같은 실들은 84죠 얘네가. 자, 보시면은 매물이 딸랑 2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똑같이 7억 5천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3D 지도로 809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SK뷰예요. 송도. 자, 이쪽에 109동이 어디냐면 얘가 109동이야. 얘가 109동인데 지금 2호 라인이면은 잠깐만요. 3호였나? 3호네요. 3호 라인이면은 얘가 1, 2, 3 요쪽이네요. 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대략적으로 17층이 더 높으니까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뷰가. 이해되셨죠? 뭐 이것처럼 막 100% 똑같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90% 정도는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SK뷰가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거보다 조금 더 멀리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이게 압축돼 가지고 가깝게 보이는 것 뿐이지 저희가 요걸 보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가깝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압축돼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809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거기는 송도 뭐 좀 외곽 아니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809래도 송도는 송도입니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309, 109, 309 뭐 이쪽 509 쪽만 그런 게 아니라 809도 나중에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송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4억 9천이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5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에 송도 진입이 가능한 거는 84 타입으로 그래도 아마 괜찮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이기 때문에 안전마진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리고 송도는 인천의 뭐 강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인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상급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송도권은 아마 박이 터질 겁니다. 엄청 많이 경쟁률이 엄청 날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모집 공고문 마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이나 이런 거는 가변형 벽체 확인을 안 함? 냉장고장, 김치 냉장고장, 기본형 이런 것들만 되어 있네.
일단 옵션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옵션은 안 나오네. 아무튼 얘는 30일 날, 11월 30일 날 접수를 한다. 어디서 하냐?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별 내용 없습니다. 그때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입주 당시 때 호반 서밋이 그때 피 막 얼마 안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좀 들어가서 송도 잡으라고 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더 떨어질까봐. 물량 막 쏟아지면 더 떨어질까봐. 근데 그때 잡았으면은 뭐 요 가격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원하는 동호수 뭐 피 1억 안에서는 선택이 가능했었다. 근데 지금 7억 5천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 기회를 잃는다. 그 기회 비용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청약이든 뭐 줍줍이든 아니면 매매든 어떤 형태든 내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요. 이게 어느 순간까지 막 지하까지 떨어지고 살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잃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되면, 특히 우리 방구석 TV에서 요 정도면 됐다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의 무순위 줍줍 이런 것들은 선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무조건 주변에 경쟁률 뭐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다음에 지인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모집 공고문 보여주고 설명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 연말에 특히 우리 영종도에서 2단지 그다음에 송도에서 또 한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재미삼아 그럼 어느 정도 좀 자본금이 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어느 단지든 지금 전세로 돌리든 뭘 하든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1억에서 안전하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계약금 낼 돈도 없는데 막 대출 받아갖고 막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전세 안 구해지고 그래서 계약금 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좀 세팅이 됐을 때 그때 이게 기회다 그러고 놓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전세랑 이런 것들 줄 때 가장 중요한 거 센터 메뉴는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아요. 보통 2달 정도나 이렇게 줬으면 모를까 한 달이면은 실거주분들이 웬만하면 좀 잡아서 대출 받아서 나머지 잔금 치고 좋은 기회에 입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게 좀 미흡하지만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앞으로 좀 이런 것들 이렇게 편집하기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영상들은 제가 라이브로 할게요.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일단 이런 라이브 방송 최대한 좀 많이 좀 시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릴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참고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대성배릴 당첨자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대성배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센텀 베뉴가 분양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광탈되신 분들이 우르르 가고 한 게 대성배릴이에요. 그 당시 때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청약 대기자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성배릴로 가셨는데 일단 그게 이제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뭐 미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때 무주택이었던 분들은 무주택 유지 요건이라는 게 이제 청약으로 당첨되신 거기 때문에 아마 무주택 분들은 그게 조건이 걸렸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2개가 양립해서 소유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센텀 베뉴가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당첨되는 데까지는 상관없다 그랬죠. 사전 청약이든 뭐 대성배릴이든 뭐 어디 걸 갖고 있던 당첨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당첨됐으면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대성 베릴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무주택 요건으로 당첨을 받은 거잖아요. 남들보다 우선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으로 무주택 걸고 당첨되신 분들은 요거를 포기할 때 계약금까지 다 날라간다. 옵션 넣었으면 옵션비의 10%도 날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센텀 베뉴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때 가서 대성 베릴도 취소 잔여 물량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내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잔금을 하는 당시 때 주택수가 있어. 센텀 베뉴가. 그러면은 취소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센텀을 당첨시키고 잔금을 친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대성 베릴 그 잔금 때 이거 무주택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는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넣으시면 되겠다. 일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사전 청약 당첨 그 문제랑 뭐 대성 베릴 받으신 분들이나 다 방식은 동일해요. 둘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센텀 베뉴를 진행할 거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당 후 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내린 다음에 정말 많은 전화가 왔어요. 정말 많은 문의가 왔는데 보면은 일단은 너무 난잡해. 지금처럼 그냥 당첨되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넣는 거예요.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넣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명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면 그 뒤에 예비 당첨자분들한테 기회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비로 만약에 번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35명 뽑는다 그랬는데 35명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20명까지는 그래도 혹시 좀 갖고 있어라. 잔금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워갖고 그냥 계약금 안 넣으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 세팅이 안 된 분들이 그냥 욕심에 넣으셔가지고 계약 이행 못 하시는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디서 넣을 수 있냐고요? 어디서? 이거는 지금 3개 단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센텀 베뉴, 한신더유 2차, 그 다음에 송도 호반 서민 이렇게 있는데, 한신하고 송도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센텀 베뉴 같은 경우는 그 DLENC 홈페이지 가면은 센텀 베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센텀 베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DLENC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각 그 지역별로 분양 단지 이름 있죠. 그 자체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진행을 한다. 오늘 지금 이제 무순위 공고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김지혜님, 현재 대출 받고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센텀 되면 대출 될까요? 일단 집 하나이시면은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기주택자이기 때문에 60%로 제한돼요. LTV가. 당연히 DSR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집이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냐. 요거에 따라 또 틀려요. 대출 한도가. LTV 이상으로는 60%, 최대 60%까지인데, 그죠? 무주택은 70%, 생애 최초는 80%입니다. 근데 그게 80%라고 해서 내가 대출을 넣으면 다 80%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주택자분들도 70%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소득이 돼야 돼요. 그 한도만큼. LTV가 70%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주담대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DSR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내 소득하고. 그러니까 김재님은 지금 집 하나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있으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한도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은행 이제 당첨되고 나서 일단 넣고 당첨되고 바로 은행 알아보면 돼요. 그거 안 되면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사이트는요, 센텀 베뉴 홈페이지는 제가 요거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종료하면은 영상이 재업로드가 될 거예요. 녹화본이.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거기서 회원 가입 꼭 하셔야 돼요. 내일 9시부터 시작하니까 내일 9시에서 5시 20분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미리 오늘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회원 가입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 다 넣으실 것 같으면은요, 다 가입해야 돼요. 다 따로 그 이름이 뜨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그 이름을 다 구분시켜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나는 유조 CN님, 예. 그렇게 됐고, 질문은 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긴 방송, 라이브 방송, 부족하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은요, 제가 또 라이브 켜가지고 또 하고, 또 녹화 방송 같은 경우도 좀 최대한 제가 좀 많이 시간 내서, 많이 좀 찍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